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가시광선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의 절반 정도는 가시광선이고 나머지 절반은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이런 태양빛은 너무 밝아서 색을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속도의 차이로 무지개 색을 드러냅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대기에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프리즘 역할을 하여 무지개를 만들며 아이작 뉴턴은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구분했는데 그가 살던 시기에는 7이 완전한 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은 영역의 모든 빛을 다시 합해보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동물들도 빛을 볼 수 있는데 인간과는 약간 달라 꿀벌은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찾기에 유리한 자외선 대역을 볼 수 있고 개와 고양이도 자외선을 일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과 타 동물들이 볼 수 있는 파장대는 전체 전자기파 중 아주 좁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최초 지구의 포유류들은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는 4가지 색각을 가졌지만 중생대를 지나며 야행 속으로 살다 보니 두 색각이 퇴화되어 정록, 생맹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생대의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영장류는 열매들이 잘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자 염색체 변이를 통해 눈이 진화하면서 다시 영장류는 대부분 3가지 색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햇빛은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무수히 산란된 빛들을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하늘을 조명으로 만듭니다. 빨간색 빛에 비해 파란색 빛은 3.5배 더 산란이 되는데 그래서 구름 없는 하늘은 끝도 없이 파란색이고 구름을 통과한 햇빛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지금 우리 집 창문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은 햇빛의 가시광선의 산란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과학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에 국내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 블랙 라이트입니다. 미국 FBI의 언더커버 요원들을 관리하는 비공식 요원 트래비스는 한 요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직의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추악한 악행을 멈추고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트래비스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리네가 부르는 내가 없어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나서 그저 막연히 난 바랬어. 아직 그대도 날 그리워하며 이별을 후회하고 살아갈 거라 믿었어. 다른 사랑도 나는 참아 할 수 없었어. 그댄 내가 없어도 행복한데
영화는 소피아라는 한 여성 정치인이 정부를 비판하며 여성과 인종과 평등에 대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열정적인 연설 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떠난 소피아가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승용차가 그녀를 치고 달아나고 소피아의 차량 운전자는 왠지 그저 지켜보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장면이 바뀌어 FBI의 비공식 요원 트래비스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150km가 넘는 속도에도 자꾸 백밀러를 쳐다보며 미행을 살펴보는 습관적인 행동을 합니다. 도착한 곳은 인종차별을 일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습석 캠프로 FBI 여성 요원 데이비슨이 2년 동안 위장 잠복해 있었는데 그만 정체가 탄로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FBI 국장 로빈슨의 지시에 그녀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지역 보안관 2명이 맞서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트래비스는 주변 상황을 살펴본 후 LPG 가스통을 폭발시켜 캠핑 트레일러를 날려버리며 주의를 끈 후 능숙한 솜씨로 요원 데이비슨을 차에 태워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트래비스는 국장이 직접 관리하는 비공식 요원으로 FBI 요원들을 관리하는 비밀 업무를 2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트래비스는 습관적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여러 차례 열고 닫고를 반복하거나 옷장의 옷걸이를 반드시 정리하는 등 요원으로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모를 외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가수 JK 김동욱이 부릅니다. 그녀를 위해. 비가 오는 거리 좋아하죠. 그래서 눈물도 많아요. 빨간 장미보단 하얀 카라를 또 담배 연기 무척 싫어하죠. 처음처럼 전화 자주 해줘요. 그녀가 돌아질 땐 수화기에 대고 그 노래 가끔 불러줘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을 때는 I could say I love you. It hurts me deep in my heart. 이제 당신에게 그녀 보내요. 정말 원하는 건 왜 항상 갖질 못하는지, 소중한 건 다 떠나는지. I could say I love you. It hurts me deep in my heart. 그녀를 울린다면 나 용서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그녀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 걷기 좋은 곳이 있죠. 가끔 커피를 들고 그녀와 산책하곤 했죠. 그것마저 이젠 당신 몫인걸요.
주는 거야. 내 그녀 위해 난 어떤 얘기도 한 적 없었던 걸로 해요. 이젠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죠. 그녀를 위해. 트래비스는 딸과 손녀의 사진 액자를 소중히 다루고 있었는데 얼마 후 손녀딸 나탈리의 생일날 놀이방에서 손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가 열리고 딸 아만다에게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면서 병원 일로 바쁜 딸을 도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녀딸을 돌봐주겠다고 하지만 딸 아만다는 아빠의 삶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며 믿지 않고 손녀 나탈리가 할아버지처럼 매시간 집안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창문, 난로, 불을 확인하는 등 편집 증세를 보인다며 지나친 아빠의 직업병적 특성이 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다 손녀딸에게 준 생일 선물은 전기 충격기였고 나탈리가 스위치를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전기 스파크가 터지자 아이들은 모두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워싱턴 뉴스 사이클 여기자 미라 존스는 인권운동 정치가 소피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가짜 이름을 사용한 용의자라며 경찰의 미온한 수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상사 드류에게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반대를 합니다. 얼마 후 FBI 온 더스티 크레인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차에서 약을 먹다 주차 단속을 하는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트래비스가 또 출동하여 꺼내오게 되는데 이때 더스티는 트래비스에게 어떤 비밀에 대해 기자를 만나려고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더 이상 FBI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스티를 차에 태워 제 프로그램을 위해 연행해 가는 도중 전화가 오는데 사실 그 시간은 손녀딸을 데리러 가야 할 때였습니다. 할 수 없이 더스티에 수갑을 채워놓고 손녀를 데리러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 더스티가 수갑을 풀고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가수 헤이지가 부릅니다.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엄마 누군가 필요해.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지금의 나만큼 엄마도 힘이 있었던 그때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던 날 안아주던 천사보다 천사 같은 엄마가 필요해. 엄마 누군가 필요해.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필요 없는 것들을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의미
엄마가 필요해. 요원 더스티는 여기자 미라 존스를 만나기 위해 시내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가고 이를 뒤쫓는 트래비스의 카체이싱이 펼쳐지는데 인도와 차도를 오고 가는 육중한 화물 트럭이 포크 크레인까지 작동시켜가며 다른 차들을 뒤엎으며 도망치지만 차량 운반 트레일러에 부딪혀서 전복되고 맙니다. 여기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달려온 더스티는 잠시 말을 나눈 후 쫓아오는 트래비스를 피해 떠나버리고 더스티를 놓치자 FBI 국장 로빈슨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더스티는 살아있는 수류탄이라며 질책을 하는데 트래비스는 이제는 딸과 손녀와 조용히 지내고 싶어 은퇴를 하겠다고 하자 국장은 아직 안 되는 선택이라면서 악마가 되기 전에 더스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편 더스티에게 정보를 얻은 것을 실패한 여기자 미라 존스는 상사에게 경찰과 싸우다 체포된 더스티의 체포 기록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해 취재를 이어가는데 경찰 네트워크에서 무장한 더스티를 수배하고 있는 사실과 저녁에 집으로 찾아온 트래비스를 통해 FBI 요원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인터뷰나 어떤 만남이 있다면 공범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듣고 여기자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더스티와의 접촉 시 반드시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은퇴를 미루고 더스티를 쫓는 트래비스는 손녀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 속의 낯선 남자가 집을 지켜보았다는 그림 설명을 기억하고 딸 집 앞에 CCTV를 설치하자 딸 아만다는 아빠가 편집증이 심해졌다며 걱정을 합니다. 그 시각 FBI 국장 로빈슨은 특수요원 록하트와 윌리스를 따로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려 더스티의 집에 잠복하다가 일대 총격을 벌이는데 더스티는 창문으로 탈출하지만 총상을 입고 맙니다. 가수 윤건이 부릅니다. 어쩌다. 어쩌다 지나친 거리를 돌아보게 돼. 네가 있는 게 아닐 텐데 맞을 텐데. 어쩌다 오간 대화에 네 이름 오르면 모두 놀란 듯이 나의 표정을 살피는데 그런 네가 없어도 아직은 살만하고 또 내 맘을 속여가며 웃어주고 그런 뒤엔 돌아서 나 혼자 견딜 이별엔 눈물은 네가 되고 내가 되지 항상. 내 스치는 사람 중에 왜 너 하나만 없는지. 오늘까지만 울면 내일은 너를 잊을까. 나 하나씩 너의 얘기 모두 지워가며 그런 네가 없어도 아직은 살만하고
더스티는 여기자 미라 존스에게 다시 연락해 현대사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트래비스가 미행을 합니다. 관람객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도망치던 더스티는 막다른 철문 앞에서 트래비스와 격투를 벌이는데 사람들을 보내 날 죽이려고 했냐며 트래비스를 제압하고 철문을 넘어갑니다. 트래비스가 이건 반역이고 30년 이상 종신형이니 가지 말라고 소리치자 더스티는 FBI 국장 로빈슨이 부당한 지시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 말을 믿질 않고 마침 그때 특수요원 로카터와 윌리스의 차량이 나타나 더스티를 총으로 쏘고는 주머니에 있던 명령서 문서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갑니다. 사망한 더스티 장례식에서 로빈슨 국장을 만난 트래비스는 의심을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동료로서 아직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얼마 후 더스티의 사살 장면을 목격한 여기자 미라는 찾아온 트래비스에게 그날 더스티가 유닛 작전이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원 한 명이 그들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75년 월남전 당시 로빈슨 국장과 함께 위스키병을 총으로 착각해 탈영병을 사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 FBI로 돌아간 로빈슨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경력을 유지해 주었으며 FBI와 요원들을 위해 로빈슨 국장에게 살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헌신해왔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다음날 국장의 집으로 찾아간 트래비스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요원을 보낸 일과 유닛 작전에 대해 묻는데 국장은 답변을 거부하며 과거에 트래비스가 저지른 범법 행위를 묵인해 주었고 손녀까지 언급하며 넌 내 총이고 자신의 손안에서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난 트래비스는 이젠 나한테 모든 것은 끝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가수 막스가 부릅니다. 날 떠난 이유. 문득 바람에 뒤를 돌아봐 가고 싶은 길이 하나 있어 모를 일이야 이런 나에만 잊고 살아야만 할 길인데 차마 너에게 갈 수가 없어 삶은 내게 용기를 주지 않아 알고 싶어서 나를 떠난 이유 사랑은 늘 이별 뒤 아쉬워 비 내리는 이 길에 서서 하늘 보며 기다렸었어 매일 나를 버린 죄책감에 아파하는 너 소식이라도 들을까 해서 사랑 때문에 친구를 버렸어 내게 있는 모두를 버려야 했어 그것만으로 부족했어 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추억뿐 비 내리는 이 길에 서서
텐데. 여기자 미라가 취재하던 더스티 기사를 상사 드류가 몰래 터뜨려 인터넷에 퍼지게 되고, 화가 난 미라는 상사에게 자신의 기사를 마음대로 올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던 상사 드류는 정체불명의 차량 추격을 받게 되어 도망을 치지만 그만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고 멈추는데, 특수요원 로카트 일행이었고 이어서 차량은 폭발하고 맙니다. 그냥 단순한 사고라는 사장의 말에 여기자 미라는 분명 FBI의 소행이라며 계속 취재할 의지를 밝힙니다. 한편 손녀 나탈리의 학교 연극 발표를 잊어버리고 가지 않은 트래비스에게 딸 아만다가 전화로 이젠 더 이상 손녀 나탈리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요리하던 토마토 소스병을 깨트리자 불안한 트래비스는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취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딸 아만다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CCTV도 끊어져 있고 모두 사라진 뒤였고, 손녀 나탈리의 학교도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전학 갔다고 하자 트래비스는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FBI가 신변 보호라는 명목하에 딸과 손녀를 인질로 어딘지 모를 안가로 데려간 것입니다. 결국 로빈스 국장을 찾아간 트래비스가 추궁을 하지만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국장은 특수요원 로카터와 율리스에게 암암리의 트래비스의 제거를 지시합니다. 한편 여기자 미라는 신문사 사장에게 요원 더스티와 상사 드류의 죽음과 관련해 유닛작전이란 불법적인 FBI의 부패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망설이는 사장을 설득해 진실을 알리기로 합니다. 트래비스는 FBI의 지인인 샘을 통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있을 딸과 손녀의 행방을 추적하고, 여기자 미라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FBI 후보 국장과 같이 로빈슨 국장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유닛작전일 것이고, 모든 기록은 그의 집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합니다. 집으로 무기를 가지러 돌아온 트래비스는 특수요원 로카트 일행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들을 유인한 뒤 타고 온 차량을 유탄 발사기로 폭발시켜 버립니다. 가수 김돈규가 부릅니다. 단 온리. 무릎도 꿇어줘 그 모진 냉대에 찬빛 속에 밤새도록 그녀 낳아주신 그 이유 아니면 견딜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로 그녀는 떠났죠. 아마 날 위해서겠죠. 그리고 들어줘 결혼하던 그날 많이 울더라는 얘기. 날 슬프게 했던 건 그날 밤 그녀가
상황 가끔씩 이렇게 살아있다는 점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난 언젠가 그녀를 만날 때를 위해 이 말만은 간직할 거예요. 다녀와요 괜찮아요. 난 염려 말아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다 돌아올 수 없게 돼도 나도 그대 원망하네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행복하길 먼저 빌게요. 그대여 Goodbye. 로빈슨 국장의 집에 찾아온 트래비스는 총을 겨누며 유닛 작전이 들어있는 금고 속 저장장치를 꺼내게 하고 노트북에 끼우는 순간 밖으로 도망나간 국장은 로카트 일행들과 만나 빠져나가고 요원들이 집을 포위합니다. 트래비스는 문을 잠그고 수도관 배관을 발로 차 바닥에 물이 쏟아지게 하고는 집안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내려 불을 꺼버립니다. 이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요원들이 총격을 가하는데 노련한 트래비스는 한 명 한 명 제 앞에 나가고 조명등을 물에 빠뜨린 후 전원 스위치를 올려 나머지 요원들을 감전시켜 버립니다. 저장장치를 손에 넣은 트래비스는 인근 모텔에서 여기자 미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텔로 동료 펄과 함께 찾아와 저장장치 속의 더스티의 진술 영상을 보는데 여성 인권운동 정치가 소피아에게 접근해 남자친구가 되는 심층 침투 작전을 벌였고 둘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어 소피아가 살해당하자 더스티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빈슨 국장이 탄 차를 운전해 납치한 트래비스는 소피아와 더스티에 관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국장의 살인 행위와 그동안 저질러온 유닛 작전에 대해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파일을 삭제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협박을 하자 자신은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언론이나 트래비스에 대해 법적 고소로 대응하겠다며 차라리 지금 나를 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딸과 손녀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분노를 참습니다. 드디어 딸과 손녀가 인질로 보호되고 있는 집으로 트래비스가 찾아가고 딸 아만다도 그간 진실을 알고는 아빠 트래비스와 화해를 합니다. FBI의 로빈스 국장은 기소가 되고 투옥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사이클 기사를 보면서 사장이 여기자 미라 존스에게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합니다. 트래비스와 통화한 미라는 왜 자신의 1975년 월남전에서의 일은 기사화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내가 아기였을 때의 일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 때문에 이번 일을 할 수 있어 고맙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손녀와 연을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트래비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었던 리암 니슨이 다시 한번 영화 블랙라이트를 통해 액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테이큰 시리즈 이후 언더커버 요원들을 관리하는 FBI 비공식 요원 트래비스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로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특히 일반 FBI 요원이 아닌 절체절명의 비밀 요원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해결사라는 신선한 캐릭터 설정과, 또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바쳤던 조직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면서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미션을 결심하기까지의 노련한 감정 변화 역시 리암 니슨의 연기력으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맨몸 액션부터 총격전, 차량의 추격전까지 강도 높은 액션으로 러닝타임 내내 쉴 틈 없이 질주하는 액션은 레전드 리암 니슨만이 할 수 있고, 리암 니슨이기에 가능한 끝장 액션을 선사합니다. 다만 탄탄하지 않은 영화의 스토리와 기대할 만한 반전이 없던 마무리는 감동의 스토리텔링 없이 무미건조한 소설을 중간에 덮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액션 영화이니만큼 눈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액션 영화 블랙라이트였는데요. 블랙라이트는 불가시광선, 즉 가시광선을 제외한 모든 전자기파를 말하는데,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알려지지 않는 일을 다루는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러한 일들을 유닛작전이라며 주도하는 로빈스 국장은 실제로 불법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던 과거 미국의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모티브로 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소라가 부르는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노래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난 절대로 그대에게 내 맘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나 그댈 좋아할수록, 나 그댈 의지할수록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나 그댈 좋아할수록, 나 그댈 의지할수록 커져가는 나의 맘, 멈춰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댈 향한 내 맘은 절대로 내 맘에 들어온 그대를 내 옆에 두고 살고 있어요. 난 절대로 그대를 누구에게 뺏기
보이지 않아